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시간에도 사실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베네수엘라 이야기입니다. 또다시 네네. 무력 충돌이 벌어졌다는 외신 보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현지 시간으로 30일 로이터 통신과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한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발생한 정부 군과 반정부 세력 간의 충돌로 한 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다쳤다고 하는데요. 예. 이번 충돌은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군부의 설득을 얻었다며 군사 봉기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네. 그는 30일 오전 트위터를 통해 카라카스의 라카를로타 공군기지 외곽에서 장갑차와 또 무장한 군 병력 수십 명이 둘러싸여 있는 3분짜리 동영상을 공개하며 지금 본인은 우리 군대의 핵심 부대와 만나고 있다. 국민과 군이 하나가 됐다며 자유를 위한 작전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노동절인 1일 역대 최대의 가도 시위를 예고한 상태지만 별다른 유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까지 나서서 과이도 의장을 지원하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하야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러시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내정 간섭을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도 내용을 보면 이 군이 과이도 의장 측과 손을 잡은 것처럼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과이도 의장은 사실 계속해서 군에 함께하자면 손을 내밀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요. 네. 마두로 대통령은 이 같은 반정부 세력의 움직임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군부에 의해 야당 측의 소규모 쿠데타가 분쇄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영방송에서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국방장관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마두로 대통령은 제국주의 세력인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노예로 만들기 위해 합법 정권을 전복하려 했다며 쿠데타는 진압됐다고 말했는데요. 네. AFP 통신도 지금으로서는 마두로의 강력한 군 장악력에 흔들린다는 신호는 없다고 전했고요. AP 통신은 과이도 의장이 제한적인 군의 지지만 얻은 듯하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 역시 군부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과이도 의장의 주장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체로 마두로 대통령 축출 시도를 실패로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는데요. 네. 이 AFP 통신은 브라질 대통령실 대변인이 30일 베네수엘라 군인이 최소 25명이 카라카스 주재 브라질 대사관에 찾아와 망명을 신청했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이 망명 신청자 중 군 고위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또 미국 측의 발표는 또 좀 내용이 다릅니다. 마두로 대통령 망명설까지 미국 측 발표로는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것도 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얘기를 하는데요. 예. CNN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쿠바로 망명하기 위해 활주로에 비행기까지 대기시켜뒀지만 러시아가 떠나지 말고 머물라는 뜻을 전해 눌러앉게 됐다면서 마두로 대통령에게 베네수엘라를 떠날 것을 촉구했는데요. 마두로 대통령은 이런 폼페이오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 미친 소리라며 거짓과 조작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예.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미국이 베네수엘라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가짜 뉴스를 이용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마두로 대통령의 주장을 옹호했는데요. 러시아가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이번 군사 봉기가 이 과이도 의장이 당초 예고한 역대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과이도가 실행하고 미국이 확대 재생산한 의도된 이벤트라는 분석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베네수엘라의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을 두고 여전히 국제사회도 지금 양분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대표자로 나서가지고 서로 이제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은 과이도 의장을 지지하면서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지만 러시아를 필두로 중국, 터키, 쿠바 등은 과도한 내정 간섭이라고 맞서면서 국제사회의 대리전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떻게든 폭력 사태는 피해야 한다면서
대화를 중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왔는데요. 네.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손 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러시아의 개입은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베네수엘라는 우리의 영역이다. 러시아가 간섭해야 할 곳이 아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실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러시아 외교부는 무력적 개입은 민주적 절차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군사적 개입을 경고하면서 미국의 공격적 행보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베네수엘라의 핵심 동맹국 중 하나인 볼리비아 역시 미국이 베네수엘라 야권의 쿠데타를 지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트위터에 터키는 베네수엘라의 쿠데타 시도를 비난한다며 마두로 대통령에게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리고 쿠바의 미겔 디아스 카넬 대통령 역시 마두로 정권을 지원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금수 조치를 하겠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쿠바를 겨냥한 공격적 자세를 멈추라고 비판하면서 또한 쿠바군이 개입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도들을 보니까 뭐 미국이 군사 개입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베네수엘라 상황인데 이상하게 자꾸 미국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모든 선택 가능성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는 말로 군사적 위협까지 암시한 미국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마두로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특히 베네수엘라인이 아닌 외국인들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러시아와 쿠바, 중국 등을 향해서도 경고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군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당신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면서 과이도의 사면을 받아들이고 헌법을 보호하고 마두로를 제거하라. 그렇게 하면 제재 명단에서 빼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정부의 한 그 사람이 인사가 다른 나라의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이 상황이 결코 누가 봐도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예. 이 폼페이오 장관도 30일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군사 행동을 취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필요하면 군사 행동도 가능하다. 미국이 할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미국이 선호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의 평화적 권력 이양이니까 마두로 대통령에게 무조건 스스로 물러날 것을 압박했습니다. 네. 이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군의 작전이 진행 중이라는 징후는 없지만 패트릭 세너행 국방장관 대행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주시하고 미국의 옵션을 고려하기 위한 고위급 회동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조지프 덤퍼드 미 합참의장도 대통령이 미군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경우 이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까지 쭉 내용을 들은 분들도 아마 좀 의아하게 여기실 것 같은데, 뭐, 미국에서 뭐, 이것은 뭐, 우리 영역이다라고 표현한 것도 좀 의아하고요. 네네. 이렇게 뭐, 다른 나라의 일인데, 자국의 군대까지 파견하면서, 이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계속해서 지금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이 상황이 미국의 기자 눈에도 좀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CNN 기자가 미국 입장에서 베네수엘라 사태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랬더니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는 굶주리고 병든 아이들로 먹을 것과 약을 필요로 한다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미국인들도 이해하고 있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늘 그랬듯 세계 최고의 인권 국가인 양 인도주의적 차원의 개입이라면서 점잖게 둘러대고는 있지만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없는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26일 그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라크 바그다드 서쪽의 아라사드 공군기지를 전격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굉장히 폭탄 선언을 해요. 네. 미국은 언제까지나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수는 없다. 미국은 호구가 아니다. 이러면서 더 이상 전 세계의 분쟁과 갈등에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우리의 엄청난 군대를 이용하는 국가들에게 더는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막대한 비용을 쓰는 미군을 동원해 동맹국을 지원하는 일을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유독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너무 적극적으로 심지어 러시아와 쿠바에게 발을 빼라고 위협까지 하면서
미국만이 유일하게 베네수엘라에 간섭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쏟아지는 외신 보도들을 포함해서 쭉 살펴보면 금방이라도 이 베네수엘라의 현 마두로 정권이 붕괴될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럼 앞으로 네네. 이 베네수엘라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혹시 그 근래 몇 개월 동안 베네수엘라와 관련된 보도를 보시면서 베네수엘라가 이제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었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기사가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위기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금방이라도 예. 오늘 내일 붕괴됐다는 소식이 들려올 것 같죠. 네네. 네. 그러니까 과이도 의장이 스스로를 임시 대통령이라고 자처하고 곧바로 미국이 강력하게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마두로 정권을 겁박하던 때가 올해 초인 지난 1월 23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도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은 금방이라도 마두로 정권이 붕괴할 것처럼 연일 대서특필들을 했죠. 자, 하지만 4개월째로 접어드는 지금까지도 과이도 의장의 지지 세력이 급속도로 늘었다거나 마두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졌다는 신호는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은데요. 예. 이 과이도 의장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군과 시민들을 향해 시위에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지만 변화는 없었고 급기야 소규모 군사 쿠데타도 시도해봤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나라나 친정부 시위와 반정부 시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언론이 의도적으로 반정부 시위를 크게 보도를 한다라면 그건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태극기 부대의 어떤 집회 현장을 크게 대서특필을 계속한다면 누가 봐도 밖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위험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이도 의장이 군부를 설득해서 대규모 군사 붕괴에 성공하면 정권 퇴진을 앞당길 수 있지만 반대로 군부가 미동도하지 않는다면 과이도 의장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의구심만 더 키우는 꼴이 되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오히려 마두로 정권이 과이도 의장을 적법하게 체포할 수 있는 명분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호르헤 아르아사 베네수엘라 외교장관은 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중남미 지역에서 쿠데타를 배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에 나서고 있다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군부에 대해 반헌법적 행동에 나서고 합법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는 한쪽에 미국과 엘리트들이 있다면 다른 쪽에는 마두로와 국민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 베네수엘라 외교장관의 이 마지막 발언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